JTBC가 확인한 통일교의 특별보고 문건은 3,000쪽이 넘습니다. 정치권 로비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드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정 정치인들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중 한 명인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 관련 부분을 첫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통일교는 임 전 의원을 통해 수건 사업의 승인을 관철시키려 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 의원의 협조로 승인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은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2020년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게 현금 3천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임 전 의원은 곧바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사실 진짜 윤영호 씨를 잘 몰라요. 그러면 뭐 직접적으로 금품 수수했다?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윤 전 본부장 진술을 뒷받침할 통일교 내부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한학자 총재에게 통일교 현안을 정리해 보고하는 특별보고 문건으로 지난 2017년부터 여러 차례 통일교 사업과 관련해 임 전 의원 이름이 등장합니다. 먼저 2017년 1월 보고에 국제고속도로와 관련해 임종성 의원님 등을 찾아 준비할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국제고속도로는 고 문선명 전 총재가 1981년 발표한 국제평화고속도로를 뜻하는 것으로 경의선부터 유럽, 미국까지를 하나로 잇는 통일교 수건 사업입니다. 같은 해 11월 보고엔 산하재단 이름을 세계평화도로재단으로 명칭 변경했다면서 국토부가 변경을 불허했는데 임 의원 협조를 받아 승인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임 전 의원은 통일교의 키르기스스탄 수자원 사업에서도 언급됐습니다. 2019년 10월 임 의원을 통해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출자를 약속한 부지에 스마트시티 건설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시작했다고 보고됐습니다. 임 의원 명의 공문도 저희가 작성해 서명받고 발송했다는 내용까지 포함됐습니다. 통일교 수건 사업부터 해외 이권 사업까지 임 전 의원이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임 전 의원은 국제고속도로 사업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며 키르기스스탄 사업은 통일교와 관련 없는 사업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특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징역 5년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권력의 기생에 사익을 추구했다며 죄가 중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기생했다는 권력 중 한 명인 김건희 씨는 건진법사 재판의 마지막 증인으로 나왔지만 끝내 입을 닫았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전성배 씨 알선 수재와 정치자금법 혐의 재판의 마지막 증인은 김건희 씨였습니다. 지난 재판, 정신불안정으로 현실과 이상을 혼동해 증언이 어렵다며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번엔 구인영장이 발부돼 나온 겁니다. 김건희 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다는 재판장 말에 몸이 불편하니 배려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20여 분간 이어진 증인신문에선 특검의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증인신문이 끝나고 특검은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전 씨는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통일교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8천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등을 처남을 통해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금품을 받은 뒤 청탁이 있었기 때문에 알선 수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그러나 금품 수수 당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어도 알선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특히 대통령 부부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의 기생에 사익을 추구했다며 범행이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뒤늦게나마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금품을 제출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씨는 저의 어리석음으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1심 선고는 2월 11일입니다.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선고 이후입니다. 특검은 앞서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무제한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시간을 버티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지만 토론이 끝나자마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곧바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통과될 법안에 당 대표가 토론자로 나서 기록까지 세우는 건 위기 돌파용 코미디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나왔습니다. 구민주 기자입니다. 팔짱을 낀 채 단상에 기대고 두 다리를 번갈아 들어봅니다.
어제 오전 11시 40분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반대 필리버스터에 들어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것으로서 위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이 세운 기록 17시간 12분을 깨고 24시간을 채운 장 대표는 같은 당 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적 위기 타개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일종의 코미디, 슬랩스틱 코미디라고 하죠.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그런 모습. 필리버스터가 끝나자마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물러난 가운데 재석 179명 중 175명의 찬성으로 법안은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헌법 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법치를 능멸하려는 시도에 대통령이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위헌 심판 제청 등을 예고했습니다. 독재 국가를 향한 나치 법안이라고 규정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우리 변호인단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비롯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는 점을. JTBC 구민주입니다. 이번엔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피해자는 가맹점 대표들이고 규모는 19만 건입니다. 내부 직원들이 영업을 하려고 정보를 몰래 넘긴 게 원인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개인들의 일탈이라는 건데 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한 회사의 책임도 커 보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신한카드 홈페이지에 사과문이 올라왔습니다. 신한카드 가맹점 대표 18만 명의 전화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 19만여 건이 유출됐다는 내용입니다. 전체 가맹점 대표 가운데 10% 가까운 이들의 정보가 샌 겁니다. 신한카드 측은 오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이번 유출이 드러난 건 개인정보위에 신고된 공익 제보 덕분입니다. 지난 11월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 유출 증거를 갖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 속 가맹점 정보만 28만 개에 달했습니다. 조사 결과 내부 영업직원 12명이 신규 카드 모집 영업을 하기 위해 카드 모집인 1명에게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업 실적을 높이기 위한 욕심에서 비롯된 일탈 행위였다는 겁니다. 신한카드는 일반 고객 정보 유출은 없었고 가맹점 대표 개인정보가 더 확산되지도 않을 거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가맹점 대표들은 불안하다는 반응입니다. 가맹점 정보라고 하니까 기존에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랑은 또 다른 범주의 내용일 수 있어서 솔직히 더 보안 처리가 됐어야 하는 개인정보가 이미 유출됐다고 하니. 국내 최대 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개인정보를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하면 이런 사고가 났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인지하고도 뒤늦게 신고하고 공개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손바닥엔 알약이 가득하고 친구와 오디 파티를 열었다고 자랑합니다. 약물 과다 복용을 뜻하는 오디 후기 글이 소셜미디어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감기약 등을 의도적으로 과다 복용해 환각을 경험한 사례를 공유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겁니다. 김서하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소셜미디어 X에 올라온 글입니다. 맛있는 건 정말 참을 수 없다면서 알약 14개를 한꺼번에 담아둔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약상자 여러 개와 함께 수면 유도제로 가득 찬 약통 사진도 보입니다. 약물 과다 복용 오버도즈의 줄임말인 이른바 OD에 관한 후기 글입니다.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수면 유도제나 감기약을 의도적으로 여러 알 복용한 뒤의 경험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10대에서 20대를 중심으로 OD를 경험했다는 글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제 궁금했어가지고 한 번에 이제 10알을 먹었었어요. 문제는 환각 등 이상 행동입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계속 말 걸고 다니고 막 바닥에 이렇게
것들에서 이렇게 계속 막 손으로 이렇게 바닥을 타는. 소셜미디어에 이런 환각을 경험한 글 적지 않습니다. 수면 유도제 열알을 먹었더니 벌레가 보이면서 괴물이 자신을 잡아먹으려 했다거나 집 주소도 모르는 애들이 방 안에서 놀고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증상까지 묘사해놨습니다. 손떨림 이런 것도 엄청 심하고 몸을 계속 떨고 흥감이 보인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과다복용 실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근 5년 사이 전체 의약품 중독 환자는 줄었는데 10대만 1,375명에서 1,918명으로 40% 가까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게 뇌를 과하게 긴장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력이나 주의력이나 인지 기능이 장기적으로 떨어지게 돼서 청소년은 뇌가 발달하는 시기인 만큼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JTBC 김서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